자, 이번 시간에서는 그 점프 커스터마이징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우리가 사용하는 점프를 이제 사용자 입맛에 맞게 조금 이제 바꿔서 쓸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요. 그래서 이제 크게 이제 두 가지를 이제 소개를 하려고 하는데, 하나는 그 사용자 툴바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위에 있는 그 배치된 아이콘들을 여러분들이 조금 바꾸고, 그리고 거기에 원하는 메뉴를 이제 배치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요. 다만 지금 여러분들하고 제가 사용하는 것이 그 점프 15 버전인데, 점프 15 버전에서 지금 현재 이 툴바를 만드는 부분이 약간 이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로는 15 버전에서는 그 툴바 만드는 것은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교재 5.1절은 이제 스킵을 하고, 교재 5.2절에 있는 저널 만들기를 여러분들한테 소개를 하려고 합니다. 자, 그래서 5.1절은 이제 스킵을 하고 5.2절에 있는 그 저널 만들기부터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저널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것인가 잠깐 이제 소개를 드리자면, 이 저널은 그 외부 파일에 의존하지 않고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어떤 분석 결과를 이제 캡처를 하고, 또는 특정한 어떤 분석 레포트 또는 그래프 이런 것들을 복사를 해서 그 저널에 이제 붙여 넣은 다음에 이 결과를 다른 사람들에게 이제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사용자 정의된 리포트를 생성하는 기능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 저널 기능을 잘만 이용한다면 여러분들이 이제 파워포인트를 이용하지 않고 이 저널을 가지고 뭐 어떤 발표 자료 같은 데서 이제 프레젠테이션 자료로 충분히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슬라이드에 보시는 그 저널의 예가 있는데요. 이 저널을 보시면 여기에 뭐 여러 가지 설명도 넣을 수 있고, 또 그리고 데이터도 집어넣을 수 있고, 또 그리고 여기다 분석된 결과들까지 같이 집어넣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점프를 여러분들이 좀 더 능숙하게 이제 사용하는 경우라면 이렇게 이제 저널을 만들어서 여러분들이 뭐 사내 교육을 할 때라든가 또는 사내 회의를 할 때 사용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저널을 어떻게 만드는지 그 방법을 여러분들한테 조금 자세히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이 저널은 어떻게 구성되는지를 조금 이제 소개를 해드리자면, 지금 이제 화면의 맨 위에 보시면 Reshape Your Data라고 되어 있는 큰 항목이 있는데요. 그 항목을 보통은 이걸 아웃라인이라고 이제 부릅니다. 그래서 이 아웃라인 아이템 밑에 여러 가지 소항목들이 쭉 배치가 되는데요. 그 소항목 중에 바로 밑에 있는 것이 바로 이제 기본적인 어떤 글상자를 이용해서 간단한 설명 같은 거를 기술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걸 이제 텍스트 아이템 이렇게 이제 부르고요. 그리고 아래쪽에 보면 이제 데이터 소스라고 이렇게 색깔이 조금 파란색으로 표시가 된 부분이 있는데, 이거는 어떤 특정한 파일을 이제 참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파일 레퍼런스라고 부르는데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데이터 테이블 같은 거를 이렇게 링크를 시켜가지고 그 데이터를 직접 여기서 클릭을 함으로써 불러올 수 있는 그런 기능이 있겠습니다. 뭐 이렇게 데이터를 링크 시키는 것은 방식이 뭐 크게 한 두 가지 방식이 있는데, 지금처럼 이렇게 데이터 소스처럼 언더바를 쳐가지고 링크를 시키는 방법도 있겠고, 그 아래쪽에 보면 Stacked NC State Fair Attendance라고 되어 있는 그 버튼처럼 생긴 것이 있는데, 이것도 파일 레퍼런스입니다. 그러니까 데이터 테이블을 링크 시킨 건데요. 그거를 링크 시킬 때 이렇게 언더바 형태로 표시할 수도 있고, 아니면 버튼의 형태로 이렇게 링크를 걸 수도 있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에는 나와 있지는 않지만 여기에 이제 저널 노트라든가 또는 뭐 URL 같은 것을 이용한 뭐 이메일 주소 또는 뭐 웹사이트 주소 뭐 이런 것들을 참조할 수도 있겠고, 또 여기다가 여러분 사진이라든가 회사 로고 같은 이미지 같은 것도 같이 삽입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요소들을 이용해서 이제 점프의 저널을 한번 간단하게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저널을 만드는 데는 사실 뭐 특별한 순서가 있지는 않지만, 그 저널의 윗부부터 이제 아랫부분까지 구성되는 걸 보면 일반적으로 위쪽에는 이 저널을 왜 만들었는지, 그런 여러분들이 뭔가 이제 발표를 할 때 사용하는 거라면 그 발표의 어떤 목적 뭐 그런 것들을 기술하는 부분이 필요하겠죠. 근데 이런 기술은 보통 이제 텍스트 아이템을 통해서 기술을 하시면 되겠고, 그다음 이제 대항목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 대항목은 아까 얘기했던 아웃라인 아이템이라고 하는 것을 이용해서 대항목 이름을 정하면 되겠고, 그 밑에 이런 소항목들이 쭉 배치가 됩니다. 그래서 이런 소항목들은 이제 텍스트 아이템으로 표시가 될 수 있겠고, 그 다음에 그 밑에 관련된 데이터라든가 또는 이미지 또 결과물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첨부를 해가지고 하나의 저널을 완성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요소를 이용해 가지고 한 가지 샘플 저널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점프 내에서 이 저널을 만들어야 되는데, 그럼 먼저 아무것도 없는 그 빈 저널 하나 이제 생성을 해야 됩니다. 자, 저널을 생성하는 것은 그 위쪽에 있는 파일 메뉴에 보시면 U가 있고, 여기에 보시면 이렇게 저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저널을 선택하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아무것도 없는 빈 저널이 하나 생성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 있는 이 저널을 하나씩 이제 우리가 채워야 되는데요. 그 여러분들은 이 동영상을 보면서 같이 따라 하셔도 되겠고, 아니면 이제 교재를 같이 참조를 하면서 보셔도 되겠습니다. 먼저 맨 첫 번째 이 저널을 만들 때 이 저널을 그 어떤 목적으로 만들었는지, 그리고 어떤 발표를 할 때 사용하는 것인지, 일종의 어떤 목표를 간단하게 기술하는 게 좋은데요. 그런 기술을 할 때는 그 저널 노트라고 하는 것을 이겁니다. 이 저널 노트라고 하는 것은 특별한 것이 아니고, 그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마우스를 가지고 이 저널의 가운데를 한번 더블 클릭합니다. 자, 이렇게 더블 클릭하면 일종의 그 텍스트 박스가 하나 생기게 되는데요. 이 텍스트 박스에다가 그 여러분들이 이 저널을 만든 목적이라든가 저널의 어떤 그 내용, 그런 것들을 간단하게 기술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예를 들면 이 저널이 그 여러분들이 만약에 사내 교육을 하기 위한 저널이라고 보고 한번 써보면, 자, 이렇게 이런 저널의 목적을 한 가지 썼습니다. 자, 이렇게 다 썼다라면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마우스를 그 아래쪽에 있는 빈 공간을 한번 이렇게 클릭해 주시면 지금 여러분들이 입력한 내용이 그대로 들어오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그 밑에 우리가 그 첫 번째 해야 할 일이 뭐냐면, 이 저널이 어떤 내용인지를 나타낼 수 있는 가장 대표적인 어떤 그 문구를 하나 이제 집어넣어야 되는데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다루려고 하는 것이, 만약에 그 분석을 할 때 그 데이터 준비 과정에 대한 것을 만약에 소개를 하는 그 저널이다라면, 자, 이 상태에서 자, 우클릭을 합니다. 자, 이 상태에서 우클릭을 하면 이 저널에 포함시킬 수 있는 여러 가지 그 아이템들이 쭉 나타나게 되는데요. 그 중에서 맨 첫 번째 있는 것이 Add Text 아이템입니다. 그래서 이 Add Text 아이템을 누르시면 지금 보시는 이런 박스가 하나 생기게 되는데, 이 박스에다가 이 저널의 제목을 하나 집어넣겠습니다. 예를 들면 교재에 나와 있는 것처럼 Preparing Data for Analysis. 자, 그래서 분석을 위한 데이터 준비에 관련된 저널이라고 이름을 일단 하나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텍스트 아이템 같은 경우는 한꺼번에 여러 개를 나눠서 입력할 수 있겠고요. 자, 그 다음에 이 아래쪽에 보면 여기 블랙 포인트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요. 이거는 그 글머리를 여러분들이 지정할 수 있겠습니다. 근데 지금은 제목이기 때문에 글머리를 지정하지 않고, 자, 이 상태에서 그냥 OK를 누르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일종의 이제 텍스트 형태 같은 경우는 사실 똑같은 폰트에 똑같은 그 폰트 크기를 가지고 계속 생성이 되게 되는데요. 이 제목 같은 경우는 다른 사람들한테 좀 크게 잘 보여야 되기 때문에 폰트의 크기라든가 또는 폰트의 종류를 여러분들이 좀 변경해 주는 것이 좋은데요. 자, 그러면 이 크기는 어떻게 변경을 하는지를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크기 변경을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마우스를 이 Preparing Data for Analysis라는 텍스트 아이템 위에 마우스 포인터를 위치합니다. 자, 그리고 이 상태에서 우클릭을 합니다. 자, 우클릭을 하게 되면 이렇게 메뉴가 나오는데요. 이 메뉴 중에서 자, 폰트를 선택합니다. 자, 폰트를 선택하면 여러분들이 선택할 수 있는 폰트의 종류들이 쭉 리스트업이 되는데요. 예를 들면 제가 그 타오마라고 하는 그런 그 폰트를 하나 선택해 보겠습니다. 이 폰트는 아마 그 윈도우에 기본으로 들어있는 폰트이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선택이 가능할 거라고 보여지는데요. 자, 그런 다음에 이제 그 글꼴 스타일을 조금 굵게 하고, 자, 그리고 크기를 24로 하겠습니다. 자, 그런 다음에 이제 확인을 누르시면 지금 보신 것처럼 이렇게 큰 사이즈의 그 문구로 이제 바뀌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제 큰 사이즈로 문구로 바꿨더니 그 어널리시스라고 하는 그 표현이 그 다음 줄로 이제 줄바꿈이 이루어졌는데요. 만약에 이제 줄바꿈을 이루지 않고 그 오른쪽으로 계속 늘려서 쓰고 싶을 때는 어떻게 하냐면, 다시 한번 이 문구 위에 텍스트 아이템 위에 그 마우스를 올려놓고, 자, 우클릭을 합니다. 자, 그리고 여기 아래쪽에 보시면 그 set 랩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요. 이 set 랩이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누르시면 여기에 숫자를 입력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width의 크기를 여러분들이 조절하는 것인데요. 지금은 현재 이것이 360으로 되어 있는데 조금 넉넉하게 줘서 얘를 한 600 정도로 주겠습니다. 600.
자, 그리고 자, OK를 누르시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큰 사이즈로 이렇게 한 줄에 여러분들이 정한 그 타이틀이 들어오게 됩니다. 자, 그럼 이렇게 타이틀을 정한 다음에 이제 그 다음에는 뭘 하냐면 그 만약에 여러분들이 그 어느 회사에 이제 소속되어 있기 때문에 그 회사의 그 사이트 같은 이런 그 웹사이트 주소라든가 또는 여러분들 이메일 주소 이런 것들을 이 안에다가 이렇게 삽입을 삽입을 시키고 싶을 수가 있는데요. 그러면 예를 들면 뭐 하닉스의 홈페이지를 링크를 시킬 수 있는 그런 하이퍼링크를 한번 삽입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하이퍼링크를 삽입하기 위해서는 요 빈 공간 쪽에 역시 마우스 포인터를 올려놓고 자, 우클릭을 합니다. 자, 우클릭을 하면 아까 마찬가지로 이런 그 메뉴들이 쭉 나타나는데요. 그 메뉴들 보시면 여기 아래쪽에 Add URL Reference라고 되어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Add URL Reference를 마우스로 클릭을 하게 되면 지금 보시는 이런 형태의 대화 상자가 나타나게 되는데 이 대화 상자의 링크 네임에다가 여러분들이 뭐 이렇게 URL 주소를 직접 뭐 www.sk-hynix.com 이렇게 이름을 직접 URL 이름을 줘도 되겠고 아니면 여기다 그냥 SK-hynix 이렇게 이름을 줘도 됩니다. 자, 그런데 이거를 이제 클릭했을 때 이제 웹사이트로 이제 링크를 걸어서 이동이 돼야 되겠죠. 그래서 실제 그 웹 주소를 여기다 아래쪽에 입력을 해야 되는데 실제 주소가 똑같기 때문에 자, 요거 있는 걸 복사해 가지고 여기다 이렇게 집어넣겠습니다. 자, 이렇게 집어넣은 상태에서 OK를 누르시면 그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sk-hynix.com 이렇게 그 하이퍼링크가 입력이 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교재에 나와 있는 것처럼 이렇게 그 웹사이트 주소를 입력을 하고 이제 그 다음에 다시 이 발표하는 사람 이름을 여기다 입력을 하고 싶습니다. 그럼 발표하는 사람 이름을 집어넣어야 되기 때문에 이름 같은 경우는 이제 텍스트 아이템에 이제 해당이 되죠. 그래서 텍스트 아이템을 다시 애드를 해줍니다. 그래서 우클릭을 한 다음에 add 텍스트 아이템을 눌러가지고 여러분들의 이름을 입력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my name 이라고 이렇게 이름을 입력합니다. 자, 그리고 OK 누르면 그 웹사이트 주소 밑에 이렇게 my name이라고 하는 것이 들어오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보통 이렇게 이제 이름을 그 입력한 다음에는 그 여러분들이 되게 뭘 하고 싶어냐면 이메일 주소 같은 거를 넣어서 혹시라도 이 전화를 보고서 뭔가 궁금한 게 있는 분들은 이메일을 이제 보내겠죠. 그러면 이 아래쪽에 이메일 주소를 링크를 걸어야 되는데요. 자, 어떻게 링크를 거냐면 마찬가지로 이것도 하이퍼링크를 링크를 거는 거기 때문에 이 아래쪽에 있는 빈 공간에서 자, 우클릭을 하고 자, 그리고 add URL reference를 입력합니다. 자, 링크 레인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이메일 주소를 링크를 이제 거는 거기 때문에 여기다가 여러분들 이메일 주소를 직접 써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이메일 주소가 뭐 abc 그리고 assign 그리고 sk.com이다. 이렇게 입력을 합니다. 자, 그런데 여기 URL이 그 메일 같은 경우는 그 아까 우리가 그 홈페이지 같은 경우는 HTTP로 시작하는 URL 링크를 걸지만 그 메일을 보내는 링크 같은 경우는 HTTP가 아니고 메일 앱을 띄워서 보낼 수 있도록 해야 되기 때문에 여기다가 메일 2라고 입력합니다. 메일 2라고 입력하고 그 다음에 여기다가 이렇게 그 콜론을 줍니다. 이렇게 콜론을 주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 그 메일 주소를 입력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abc 그리고 assign 그리고 sk.com 여기가 abc가 되게 되겠네요. 자, 이렇게 입력을 하고 자, 그 다음에 OK를 누르시면 이렇게 이메일 주소가 이렇게 표시가 됩니다. 그래서 이 이메일 주소를 여러분들이 이제 클릭을 하게 되면 그 여러분들 그 컴퓨터에 있는 그 메일 앱이 메일을 보낼 수 있는 앱이 이렇게 띄워지고 이 주소가 바로 수신자에 들어가게 됩니다. 자, 이렇게 되면 이제 메일 링크까지 그 여러분들은 알아봤는데요. 이렇게 되면 그 저널의 상단부에 위치하는 그 기본적인 요소가 구성이 된 겁니다. 자, 그럼 이 아래쪽에는 이 저널이 어떤 교육을 하기 위한 그 저널이라 했으니까 이제 그걸 구성하고 있는 큰 아웃라인을 하나 이제 집어넣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웃라인을 집어넣기 위해서는 역시 아래쪽에는 빈 공간을 자, 마우스로 클릭을 하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보면 여기 Add Outline Item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요. 자, 이거를 선택합니다. 자, 그럼 여기다 텍스트를 집어넣어야 되는데 이 텍스트에다가 뭐라고 집어넣냐면 2020년 JMP 레벨 1 교육 이렇게 이름을 짓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OK를 누르시면 자, 이런 항목이 뜨게 됩니다.
그래서 이 그 아웃라인 아이템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말 그대로 하나의 어떤 아웃라인을 구성하기 때문에 여기서는 여러 가지를 할 수 있는데 뭐냐면 우리가 지금까지는 그 여기 있는 이 빈 공간에서 우클릭을 해가지고 이 아이템들을 선택을 했었는데요. 이제는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이 하나의 그 아웃라인 안에 들어가는 요소는 어떻게 추가를 하게 되냐면 이 아웃라인 이름 왼쪽에 있는 이 빨간 삼각형을 누르시면 우리가 조금 전에 봤던 그 메뉴들이 그대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 메뉴들을 이제 선택을 하게 되면 이 아웃라인 안에 여기 있는 이 아이템들이 이제 포함이 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예를 들면 첫 번째로는 이 교육에 만약에 하루에 4시간짜리 교육이라서 1교시부터 4교시까지 어떤 내용을 다루게 되는지 그걸 간단하게 입력을 하고 싶습니다. 그러면 그건 이제 텍스트 형태의 문장이니까 이 상태에서 add text 아이템을 선택을 하고 자, 그러면 텍스트 아이템 같은 경우는 한꺼번에 여러 개의 항목을 입력할 수 있다고 했는데요. 자, 예를 들면 자, 1교시. 자, 1교시 같은 경우는 그 점프를 처음 설치를 하고 그리고 구동을 하는 방법에 대한 것을 알려주는 그런 시간을 보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자, 2교시 같은 경우는 그 이 점프에다 데이터를 입력을 하고 어떻게 출력하는지를 알려주는 시간이라고 본다면 데이터 입력 및 출력이라고 이름을 주겠습니다. 자, 그리고 3교시 같은 경우는 우리가 입력된 데이터를 가지고 간단한 통계량을 산출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통계량 산출이라고 이렇게 3교시 제목을 주겠습니다. 자, 4교시에서는 통계량을 이미 입력을 구했으니까 그 다음에는 그 입력된 데이터를 가지고 이제 그래프 그리는 걸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그래프 생성 이렇게 입력합니다. 자, 이렇게 입력을 했는데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텍스트 아이템 같은 경우는 그 머리글을 줄 수 있다고 했죠. 그래서 아래쪽에는 여기 블릿 포인트라고 하는 것에 이렇게 체크를 한 다음에 OK를 누르시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1, 2, 3교시에서 이 아래쪽에 값들이 쭉 입력이 됩니다. 자, 이렇게 입력이 다 했으면 그 다음에 이 저널을 그 교육을 들어오는 사람들한테 이제 배포를 했을 때 뭐가 필요하냐면 데이터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데이터를 뭐 사전에 뭐 배포할 수도 있겠지만 이 저널을 그 배포할 때 데이터를 같이 이제 배포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저널 안에 데이터를 어떻게 그 포함시키는지 그 방법을 여러분들한테 한번 알려드리려고 하는데요. 이 저널 내에 그 데이터를 포함시키는 방법은 사실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방법을 여러분들한테 다 알려드리려고 하는데 첫 번째는 데이터 테이블을 링크시키는 그런 방법이 하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만약에 우리가 이제 사용하려고 하는 데이터가 그 빅 클래스 패밀리라는 데이터가 있다고 보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빅 클래스 패밀리라는 데이터를 이렇게 일단 화면에 띄워놓습니다. 이렇게 띄워놓고 자, 그 다음에 여기 이렇게 저널이 있게 되는데요. 자, 이 상태에서 여기 있는 이 그 아웃라인 쪽에 있는 빨간 삼각형을 누르게 되면 여기 메뉴들 중에서 뭐가 있냐면 그 윈도우 레퍼런스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 윈도우 레퍼런스는 뭐냐면 지금 현재 점프 안에 띄어져 있는 그 창 자체를 레퍼런스로 걸어서 우리가 링크를 시키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상태에서 add window reference라고 하는 메뉴를 누르면 자, 지금 보시는 이런 창이 하나 생기는데요. 이 대화 상자 안에 뭐가 보이냐면 우리가 현재 띄워놓은 이 Bclass Family라고 하는 데이터 테이블 이름이 보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는 이 윈도우를 마우스로 클릭을 합니다. 클릭을 하고 자, OK를 누르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Bclass Families라고 하는 이런 이름이 들어오게 됩니다. 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여기 있는 이 데이터 테이블을 닫고 여기 있는 Bclass Family라고 하는 버튼을 이렇게 누르게 되면 그 데이터를 바로 이렇게 떠올릴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방법은 그 한 가지 문제를 갖고 있는데요. 어떤 문제를 갖고 있냐면 지금 이 저널이 이 저널을 만든 그 컴퓨터에서 실행하고 있기 때문에 이 Bclass Family라고 하는 버튼을 눌렀을 때 그 데이터가 바로 이렇게 오픈이 됐지만 만약 이 저널을 다른 사람들에게 배포를 했다면 이 상태라면 이 Bclass Family라는 데이터는 아마 뜨지 않을 수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여기는 이 Bclass Family라고 하는 것은 그 데이터 테이블 자체를 저널 안에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 Bclass Family라는 데이터가 지금 갖고 있는 컴퓨터에 하드디스크 어느 폴더 위치에 있는지 그 폴더 위치 링크 정보를 갖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이걸 저널을 봤을 때
이 B클래스 패밀리라는 데이터가 똑같은 폴더에 들어있지 않는 경우라면 여기 있는 이 B클래스 패밀리를 눌렀을 때 아무런 반응이 없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어떤 그 방법이 이제 필요하냐면 이렇게 다른 사람들에게 전어를 이제 배포해서 이제 교육을 하는 경우는 그 사람들마다 데이터가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아예 이 저널 안에 데이터를 포함시키는 이제 그런 방식이 이제 필요할 수 있게 되는데요. 자, 그러면 이번에는 데이터 테이블 자체를 저널 안에 포함시키는 방법은 뭐가 있는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아까 우리가 아까 봤던 이 B클래스 패밀리라는 데이터를 제가 한번 띄워놓고, 자, 어떻게 하면 되냐면 그 모든 데이터 테이블 좌측 상단에는 이렇게 그 테이블 패널이 있고, 이 테이블 패널에는 그 데이터 테이블의 이름이 있습니다. 그 데이터 테이블의 이름 왼쪽에는 이렇게 빨간색 삼각형이 있게 되는데요. 이 빨간색 삼각형을 누르시면 지금 보시는 이런 그 메뉴가 나타납니다. 자, 이 메뉴에서 뭐가 있냐면 카피 테이블 스크립트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카피 테이블 그 스크립트라는 메뉴를 이걸 먼저 선택을 합니다. 자, 이걸 선택을 하고, 자, 그 다음에 어디로 가냐면 저널에 가서 여기 있는 이 아웃라인에는 빨간색 삼각형을 눕니다. 자, 그러면 여기 있는 메뉴들 중에서 어떤 게 있냐면 Add Script 버튼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요. 말 그대로입니다. 그 스크립트를 여기다 add를 하는데 버튼의 형태로 add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Add Script 버튼을 이렇게 누르시면 지금 보시는 이런 그 창이 하나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다 이제 스크립트를 추가한다는 얘기인데, 스크립트를 추가하기 위해서 그 스크립트 이름을 하나 줍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이거를 가져오려고 하는 데이터가 이제 B클래스 패밀리니까 여기다가 B클래스 패밀리. 자, 이렇게 입력을 하고 이 아래쪽에 있는 스크립트가 있는데 이 스크립트 부분을 마우스로 클릭합니다. 그리고 아까 우리가 이 B클래스 패밀리 쪽에서 그 스크립트를 이제 복사를 했는데 그 복사한 것을 여기다 그대로 붙여 넣으면 됩니다. 그래서 컨트롤 V를 눌러서 자, 이렇게 붙여 넣습니다. 자, 이렇게 붙여 넣고 이제 OK를 누르시면, 자, 지금 여기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B클래스 패밀리라고 하는 이름이 들어오게 됩니다. 자, 그럼 아까 그 여러분들 낸 것처럼 여기 있는 B클래스 패밀리 같은 경우는 이렇게 언더라인 형태로 표시가 되어 있는데 이거를 버튼의 형태로 바꿔서 표현을 하려면 지금 여기 있는 B클래스 패밀리 위에 마우스 포인터를 넣어놓고 자, 우클릭을 합니다. 자, 그럼 여기 뭐가 있냐면 언더라인 스타일이 현재 그 체크가 되어 있는데요. 이 체크를 해제합니다. 자, 이렇게 체크를 하면 이렇게 B클래스 패밀리라고 하는 마치 버튼의 형태로 모양이 바뀌게 됩니다. 그러면 아까하고 이제 달라진 것은 사실은 그 위쪽에 있는 B클래스 패밀리 같은 경우는 그 파일이 있는 그 폴더 주소만 갖고 있다고 그랬고, 아래쪽에 있는 B클래스 패밀리는 뭐냐면 데이터 자체가 이 안에 포함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저널을 만들었을 때 이렇게 데이터를 이 안에 포함시키게 되면 이 저널의 그 사이즈가 그 나중에 이제 파일 사이즈를 봤을 때 사이즈가 조금 더 이제 커지는 그런 것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데이터를 그 저널 안에 포함시키는 것은 그 주소를 링크시키는 방법 하나하고 또 한 가지는 이렇게 스크립트를 이용해서 데이터를 직접 저널 안에 포함시키는 그런 두 가지 방법이 있다는 것을 보여드렸고, 자, 그 다음에는 뭘 하냐면 우리가 이 저널 안에다가 이제 추가시킬 수 있는 것이 또 뭐가 있냐면, 여러분들이 어떤 발표를 할 때 그 직접 여기서 분석을 다 할 수도 있겠지만 분석된 결과를 보여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즉 분석을 하려면 그 과정이 좀 복잡할 수 있기 때문에 간단한 분석이야 직접 이렇게 시연을 하면 되겠지만 복잡한 분석 같은 경우는 하다가 실수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냥 결과만 보여주는 경우도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분석 결과를 여기 있는 이 화면 안에다가 어떻게 그 첨부를 시키는지, 자, 그걸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면 이 B클래스에 있는 여기 있는 성별과 하이트를 이용해 가지고 우리가 그 T 검정이라고 하는 것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fit yx를 눌러가지고 y 리스판스에다가 하이트를 집어넣고 expect에다 성별을 집어넣습니다. 자, 그런 다음에 OK를 누르면 자, 이런 결과물이 나타나겠죠. 자, 이 결과물에서 원 y 쪽에 있는 그 t-테스트를 누르시면 자, 이렇게 분석된 결과가 나타나게 됩니다. 자, 그럼 이 분석된 결과물을 갖다가 그 여러분들이 저널 쪽에 어떻게 이걸 포함시키는지, 자, 그걸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 결과물을 그 저널 안에 이제 포함시키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한 가지 이제 알아야 될 게 있습니다. 뭘 알아야 되냐면 그 지금 이 분석된 결과물 위쪽에 이제 보시면 그 이 타이틀,
그 윈도우 타이틀이라는 부분하고 이제 본문이 있는데 그 본문 사이에 지금 보시면 그 점이 이제 세 개가 있는데요. 이 세 개가 점이 있는 곳에 이렇게 마우스 포인터를 위치하면 이렇게 메뉴하고 툴바가 나타나게 됩니다. 자, 그런데 그 툴바 중에서 뭐가 있냐면 이렇게 생긴 아이콘이 있는데 이 아이콘이 바로 셀렉션이라고 하는 아이콘입니다. 자, 이 셀렉션이라는 아이콘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셀렉션 아이콘을 마우스로 이렇게 클릭을 하면 지금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그 마우스 포인터 모양이 이렇게 십자가 형태의 모양으로 바뀌게 됩니다. 자, 그럼 이 셀렉션 툴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그 여러분들이 지금 보고 있는 이 결과물을 마우스로 이렇게 클릭을 하게 되면 이렇게 선택이 됩니다. 자, 이렇게 선택이 된 상태에서 자, 여러분들이 이거를 마우스로 끌어다가 저널 쪽에다가 저널의 어떤 위치에다가 집어넣습니다. 이렇게 집어넣게 되면 지금 여러분들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그 여러분들이 선택한 그 레포트의 결과물이 저널 안으로 삽입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그 분석 레포트의 그 결과를 저널 안에 포함시키는 경우에는 이렇게 반드시 셀렉션 툴이라고 하는 것을 이용해 가지고 그 드래그해서 집어넣는 방법을 취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그 사실 잘 모르는 분들도 많은데요. 그래서 반드시 셀렉션 툴을 이용한다. 그걸 잘 기억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이 있는데, 자, 마지막은 뭐냐면 그 지금 이렇게 저널을 거진 다 완성을 했는데 그 지금 맨 위쪽에 우리가 이 저널을 뭐 어떤 목적으로 만들었습니다라고 간단하게 기술을 했는데요. 그 앞에서 우리가 그 사례로 봤던 그 저널 같은 경우는 대개 그 저널 맨 상단에다가 대개 그 회사의 이미지라든가 또는 본 발표하는 사람의 사진 같은 것을 이렇게 안에 집어넣게 됩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저널 안에 이미지 삽입은 어떻게 하는지 자, 그걸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미지 파일을 그 여러분들이 만들고 있는 저널에 그 삽입을 하는 것은 그 아까 그 점프의 결과 레포트에 있는 것을 우리가 셀렉션 툴을 이용해서 이렇게 드래그해서 집어넣는데 뭐 비슷한 방법입니다. 그래서 이제 필요한 것은 뭐냐면 그 이미지 파일이 하나 이제 필요한데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제가 여러분들 회사에 그 로고가 들어있는 그 이미지 파일을 하나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 이미지 파일을 이 저널 안에 한번 삽입을 한번 해볼 텐데요. 삽입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어떻게 하냐면 지금 여기 우측에 이렇게 SK 하이닉스라고 하는 그 이미지 파일이 있습니다. 이 이미지 파일을 끌어다가 그 삽입을 할 위치를 지정합니다. 그래서 맨 위쪽에 주로 배치한다 했으니까 맨 위쪽에 이렇게 배치를 하고 자, 그리고 마우스 버튼을 놓습니다. 그러면 지금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SK 하이닉스라는 이미지가 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 이미지의 크기가 그 경우에 따라서는 여러분들이 그 사이즈 조절을 잘 못해서 이미지의 크기가 너무 크거나 또는 너무 작을 때가 있는데요. 그런 경우는 이 이미지를 이미지 크기를 조절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마우스를 조금 이렇게 움직이다 보면은 지금처럼 이렇게 마우스의 형태가 이렇게 바뀌는 지점이 나옵니다. 이 바뀌는 지점에 가서 이렇게 이미지의 크기를 이렇게 줄일 수 있겠고 또는 이미지의 크기를 좀 더 크게 늘릴 수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하는 방식은 그 이미지를 작게 할 때는 뭐 크게 문제가 없지만 그 만약에 이미지가 너무 작은데 그 이미지를 만약에 이제 키우는 경우라면 그때는 이제 해상도가 조금 안 좋게 되어서 그림 이미지가 조금 뚜렷하게 보이지 않을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그 뭐 포토샵이라든가 또는 그림판 같은 이런 그 이미지 편집 툴에서 그 저널 안에 포함시킬 수 있는 이미지 사이즈를 미리 만들어 가지고 이렇게 그 이미지를 저널에 포함시키는 이런 방식으로 진행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가 이렇게 저널을 완성을 했는데요. 이 완성된 저널을 이제 저장을 해서 이제 다른 사람들에게 이제 배포를 해야 됩니다. 자, 그럼 저장을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냐면 지금 여러분들이 만든 이 저널 위에 역시 마찬가지로 이렇게 마우스 포인터를 위쪽에 위치시키면 메뉴가 나타나는데요. 이 메뉴에서 그 저장을 합니다. 그 저장을 하게 되면 이제 확장자가 얘는 JRN 이렇게 되는데요. 그래서 저널의 이름을 만약에 교육 이렇게 이름을 주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저장을 하게 되면 교육.jrn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저장이 됩니다. 자, 그런데 이제 저장을 하고 자, 이 창을 닫은 다음에 그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제 이 저널을 다시 그 실행을 시켜야 될 때가 있는데요. 이 저널을 다시 실행시키기 위해서는 그 오픈을 해서 실행을 시켜도 되고 아니면 만약에 뭐 지금 리센트 파일 안에 이렇게 교육.jr이라는 저널 파일이 있으니까 이 파일을 이렇게 실행을 시키면 되는데요. 이렇게 이제 실행을 시키면 아까하고는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어떤 차이가 있냐면
아까는 우리가 그 여기는 2020년 그 점프 레벨 1 교육이라고 하는 것이 그 아웃라인 아이템이라고 해가지고 이 앞쪽에 그 빨간색 버튼이 있어서 우리가 그런 아이템들을 추가시킬 수 있었는데 그 지금은 이렇게 그 저장을 한 다음에 다시 불러오게 되면 여기에는 그 추가시킬 수 있는 그 빨간색 아이콘이 없어진 상태로 나타나게 됩니다. 그러면 여기다 그 더 이상 뭐 추가를 시킬 수 없는 거냐면 꼭 그렇지 않습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 저널의 내용을 이제 수정하고 싶을 때는 역시 뭐 똑같은 방법을 하면 됩니다. 여기서도 이렇게 여러 가지 형태의 메뉴가 나타나기 때문에 이 메뉴를 이용해서 삽입을 하고 그 다음에 그 셀렉션 툴을 이용해 가지고 여러분들이 원하는 위치에다가 그거를 갖다 놓으시면 똑같은 그 결과를 얻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그 저널을 만들고 그 저장하는 것까지 그 여러분들하고 알아봤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까지 그 여러분들한테 그 저널을 만드는 방법을 알려드렸는데요. 사실은 처음에 이 저널을 만드는 방법을 배우는 것이 좀 어렵긴 하지만 한두 번 이렇게 저널을 만든 다음부터는 아마 파워포인트 필요 없이 여러분들이 아마 이 저널을 가지고 보통 회의나 또는 발표를 할 때 많이 사용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이제 생각이 됩니다.